자, 여러분 교재 67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탄력성 대충 우리 얘기를 개념을 했는데 이 수유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탄력성은 수유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가격 탄력성은 기준이거든요. 매년 출제하는데 올해 계산 문제도 출제를 관련해서 냈지만요. 또 내용에서도 두 문제에 걸쳐서 또 출제를 했어요. 그만큼 잘 알아두셔야 될 내용입니다. 자, 수익 가격인데 탄력성은 E로 표현하고요. 가격은 프라이스 P로 표현해야 돼요. 수익 가격 탄력성인데 문제는 이때 지금 이게 이렇게 주어진 건 분수식이라고 하거든요. 분수식. 밑에는 뭐죠? 분모라고 하고 위에는 뭐다? 분자라고 해요. 그럼 이 자극을 주는 가격은 뭘로 온다? 분모로 옵니다. 그럼 자극을 주는 가격은 분모로 오고 반응을 나타내는 수유량은 분자로 가요. 그래서 가격의 뭐죠? 변화율. 가격의 변화율은 뭐죠? 퍼센티지 개념. 또 수요량의 변화율도 무슨 개념? 퍼센티지 개념. 즉 가격이 1% 변했을 때 수요량이 몇 프로를 변화하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항상 분모가 먼저입니다. 분자가 아니라 가격이 먼저 변해야 돼요. 항상 자극이 먼저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뭐 한다? 수위 법칙에 따라 감소해요. 변동 방향이 지금 반대죠. 반대로 변동하면 우리 마이너스 음의 값이에요. 음의 값인데 수위 가격 탄력성은 음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값 자체가 마이너스 값인데 음수가 아니니까 뭐를 씌워버린다? 절대값이라고 해요. 절대값을 씌워서 뭘로? 음수를 플러스로 만들어 버립니다. 자,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시험에 내면요, 항상 여러분은 이런 걸 잘 모르더라고요. 우리가 A분의 B 하면요, 해석이 안 돼, 막. 예? A에 대한 B 이렇게 나오는데, 예? 이때 뭐뭇에 대한이 나오잖아요. 이 대한이 나올 때 앞에 A는 뭐다? 분모. 그리고 뒤에는 뭐다? 분자인데 이걸 모르신 분들 진짜 많아요. 왜냐? 2년 전에도 나왔거든요. 그러면 지분에 대한 부채의 비율하면 지분은 뭘로 해야 돼? 분모. 부채는 뭘로? 분자. 근데 시험에 낼 때는 부채, 지분 이렇게 바꿔서 내버리거든요. 분명 보긴 봤는데 이 분모 분자를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틀려요. 기본인 기본. 예? 그래서 A에 대한 B 할 때 대한 앞에는 뭐다? 분모. 뒤에는 뭐다? 분자. 혹시 올해 나오면 틀리지 않도록 합니다. 예, 저희들 농담 삼아 얘기하는 게 시험에 나옵니다. 수의 가격 탄력성인데, 자, 가격 탄력성은 뭐를 기준? 우리가 1을 기준해요. 예? 가격 탄력성 뭐를 기준? 1을 기준. 그럼 여기는 뭐다? 0이고, 여기는 무한대다. 자, 1을 기준해서 0과 1 사이는 값이냐, 또 1에서 무한대 사이는 값이냐, 뭐 이렇게 보는데 항상 기준은 뭐를 기준? 예, 1을 기준. 1을 기준해서 1보다 크다. 이 말은 뭐죠? 가격이 1% 변했을 때 수요량이 뭐 5% 변했다 이 말이에요. 1%, 5% 되겠죠? 그런데 시험 문제 여기 1보다 크거든요. 1보다 크다. 그러면 1보다 크면은 이 시험 문제는 또 요 말로 나오잖아. 올해도 이 말이 두 문제에 걸쳐서 나왔는데 수요량의 변화율이 뭐보다? 가격의 변화율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1보다 크다는 것은 가격이 1% 변하면 수요량이 아까 5%잖아요. 어디가 커요? 어디가 크다? 여기가 크잖아. 요걸 출제하잖아.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어떻게 돼요? 1보다 크면 탄력적이라고 하죠.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라는 것은
수요량의 변화율이 가격의 변화율보다 큰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난 출제하거든요. 맞는 질문이지. 그런 형태로 말을 출제해. 그럼 탄력적이라는 건 뭐죠? 요게 탄력적이거든요. 요 구간이 탄력적인 구간이에요. 그럼 이 말은 뭐죠? 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의 변화율이 뭐다? 수요량이 민감하게 반응한다.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이 민감하게 반응한다. 항상 이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이 민감하게 반응하면 뭐다? 탄력적. 이때 가격은 뭐죠? 자극. 수요량은 뭐다? 반응.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이 민감하게 반응하면은 탄력적이라고 해요. 탄력적. 그럼 탄력적일 때 그래프는 어떻게 돼요? 탄력적일 때 그래프. 여기 보면 QD는 수요량인데 탄력적일 때는 이렇게 기울기가 뭐다? 완만하다. 기울기가 완만할 때를 탄력적이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이 가격에서 수요량은 이렇게 요 A점에서 주어졌어요. 자, 그런데 가격이 하락을 합니다. 자, 가격이 하락을 이렇게 약간 했는데 탄력적은 뭐죠? 탄력적은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이 민감하게 반응해서 수요량은 이렇게 대폭 증가했어요. 가격은 약간 변했는데 수요량은 대폭 변했다. 이게 탄력적이에요.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 경우를 뭐다? 탄력적인데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뭐다? 완만한 형태다. 완만한 형태. 자, 그럼 반대로 이제 1을 기준 했잖아요. 그럼 1을 기준으로 0과 1 사이에 있을 때를 뭐라고 하죠? 비탄력적이야. 수의 가격 탄력성이 0과 뭐 사이? 1 사이에 있다. 이 사이에 있을 때는 수요량의 변화, 요 값이 뭐보다? 1보다 작다.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율, 가격의 변화를 봤더니 어디가 크다? 가격의 변화율이 큰 경우예요. 자, 이런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비탄력적. 비탄력적은 아까 요 위와 반대죠? 비탄력적은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경우를 비탄력적인데, 그럼 비탄력적은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뭐다? 급하다.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급한 경우를 뭐라고 한다? 비탄력적. 자, 한번 볼까요? 자, 이 점을 A라 볼까요? 가격과 수요량이 주어진 이 점에서 가격이 대폭, 그러면 가격이 대폭 하락을 하더라도 수요량 증가는 이렇게 뭐다?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미미해요. 가격의 대폭 하락에도 불구하고 수요량 증가는 미미하죠?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한다? 비탄력적이고 수요 곡선이 이렇게 급하다. 완만하면, 수요 곡선이 완만하면 탄력적, 급하면 비탄력적. 그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수의 가격 탄력성의 크기와 이 특징, 그림의 특징을 잘 확인해 두셔야 돼. 자, 그러면 수의 가격 탄력성이 제로다. 제로일 때는 어떻게 돼요? 제로일 때는 요게 점점 어떻게 돼? 완만한 것이, 기울기가 급한 것이 제로일 때는 점점 급해져서 뭘로 간다? 수직선으로 가요. 그러니까 앞에는 꼭 붙일 때를 완전자로 붙입니다. 완전. 예? 앞에 비탄력적 앞에 뭐를 붙이면 돼? 완전 붙입니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럼 완전 비탄력적일 때 그래프는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수직선이다. 수요 곡선이 점점 기울기가 뭐한다? 급해져서 이렇게 수직선의 형태를 띠고 있다. 수직선.
수량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직선, 완전 비탄력적인 수요 곡선은 뭐다? 수직선인데 또 시험 지문에 뭐가 나왔어요? 수유량은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수유량은 주어진 양에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직선이야. 그럼 수유량이 뭐가 됐다? 고정. 수유량이 고정되어 있으면은 수유량이 고정됐다는 것은 수유량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수직선이다. 이때를 우리는 완전 비탄력적. 원래 또 시험에 나왔죠. 수유량이 고정되어 있다. 그럼 수유의 가격 탄력성이 점점 우리가 커져요. 1보다 큰데 점점 커져서 이게 무한대죠. 수가 점점 커지는 상태를 나타내는 무한대인데 또 탄력적 앞에 뭐를 붙여요? 또 탄력적 앞에 완전자를 또 붙여요. 그래서 완전 탄력적. 완전 탄력적이라는 것은 요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한 것이 점점 완만해져서 무슨 형태로 간다? 수평선의 형태로 가요. 이렇게 가격과 수유량이 주어졌는데 이 수요 곡선이 수평선이다. 수평선. 수평선일 때를 완전 탄력적. 그래서 여러분 원래 시험에도 이렇게 나왔거든요. 수요 곡선이 완전 탄력적일 경우 이렇게 가정을 하거든요. 그 빨리 수평선 그으면 돼. 그림. 그래서 완전 탄력적이다. 자, 그럼 수평선인데 이 말은요. 또 26회 이렇게 나왔거든요.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은 어떻게 돼? 가격의 미세한, 가격이 약간 하락을 했다. 가격의 미세한 변화에 대해서도 수요량이 무한대로 변화하는 경우. 가격의 미세한 변화에도 수요량이 어떻게 돼요? 무한대로 변화하는 경우를 뭐라고 한다? 완전 탄력적이라고 한다. 자, 우선 그림. 완전 비탄력적은 수직선, 완전 탄력적은 수평선 꼭 기억해 두시고. 그럼 우리 아까 뭐를 기준했죠? 1을 기준했죠. 1을 기준했는데 이 1을 우리 뭐라고 하냐? 단위 탄력적이란 말이지. 단위 탄력적이다. 즉 가격이 얼마? 5% 변하면 수량도 몇 프로? 5% 변하는 거야. 그래 1이 나오니까. 이런 경우를 우리는 수의 가격 탄력성을 보면은 수의 가격 탄력성을 보면 이렇게 뭐죠? 원점. 이렇게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직각 쌍곡선이다.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직각 쌍곡선의 형태가 무슨 거죠? 단위 탄력적. 자, 그 수의 탄력성의 크기, 그 특징들을 우선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67페이지와 8페이지 후에 그 내용을 보시면서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죠. 자, 68페이지 밑에 보면 수의 가격 탄력성을 결정하는 요인이 있는데, 자, 오늘은 그 요인 중에 다 하지 않고 2개만 딱 공부하는데 하나는 대체제입니다. 그러면 수의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냐? 대체제예요. 대체제. 그래서 대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거든요. 자, 여러분 대체할 수 있는 상품, 대체제가 없으면요, 여러분 상품을 소비해요. 불만이 진짜 많아요. 그래도 어제 욕을 하면서 소비를 해요. 왜? 다른 상품으로 이동 못 하니까. 대체제가 없으면. 근데 대체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 불만 있으면은, 예? 욕을 실컷 하고 이쪽으로 이동을 해요. 예? 상품 소비에 있어서. 이동을 할 수 있으면 탄력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체제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대체제가 없는 상품보다는 대체제가 있는 상품, 또 대체제가 적은 상품보다는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 많은 상품일수록 수의 가격 탄력성은 이전보다 더 커진다. 더 커진다는 것은 탄력적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은 탄력적으로 출제할 수도 있고 이전보다 더 커진다 이렇게 또 출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수의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대체제입니다. 이건 부동산도 그렇거든요. 자, 여러분이 우리 부동산형 보면요. 저희들이 옛날에 조사를 한번 해봤었는데, 이 가산 디지털 단지, 뭐 한 코스밖에 안 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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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코스밖에 안 되는데, 이제 보면요. 가산 디지털 단지하고 여기 와서 살펴보고 여러분 한번 디지털 단지에서 한번 주변에 보세요. 예? 하고 여기 와보면요. 손님의 차이가 많아요. 손님. 예? 철산동은 보면요. 야, 다 잘 되는 것 같아. 밤에 보면 휘황찬란해. 뭐 고깃집부터 시작해서, 와, 동일한 시간대에 저쪽 손님과 이쪽 손님 하면요. 저쪽은 10%면 90%야. 다릅니다. 확실히. 예? 예? 그게 무슨 얘기냐? 예? 여기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사람 있죠. 예, 없으면 못 들어오지. 점포가 없으면. 그래서 여러분, 공업용 부동산은 공장이고요. 상업용 부동산, 공장도 공장이 있는 지역에 가야 되는데, 거기 또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정의 입지 조건을 요구하는 상업용 부동산이나 공업용 부동산, 나는 그 장소에 꼭 가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런 것보다는 주거용 부동산은 대체하는 지역이 많아요. 철산동에 없으면 어디 가면 돼? 예? 한동 가면 되고. 대체지역이 많아요. 그래서 대체제가 많으면 뭐다? 탄력적이에요.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이 특정 입지 조건을 요구하는 상업용 부동산, 상가 점포나 공장 등의 공업용 부동산보다는 대체 지역이 더 많기 때문에 훨씬 더 탄력적이다. 그런 지문들을 딱 출제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 그래서 항상 우리 늘 공부할 때 항상 수의 가격 탄력성 뭐를 떠올려야 돼? 가장 중요한 대체제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뭐 나머지는 뭐 다음에 배우고, 이제 또 시험 문제 수의 소득 탄력성. 자, 수의 소득 탄력성입니다. 소득은 인컴이죠. 인컴. 그래서 탄력성은 이고 소득은 I, 인컴, I로 우리가 표현을 하면은, 자, 수의 소득 탄력성인데, 또 자극을 주는 소득은 뭐? 자극을 주는 소득은 분모. 이 소득은 자극이거든요. 자극을 주는 소득은 분모. 반응을 나타내는 수요량은 분자. 그래서 소득의 변화율. 자, 소득의 변화율에 대해서 수요량의 변화율을 묻어요. 자, 소득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자극을 주는 분모는 소득이고 반응을 나타내는 수요량은 분자. 자, 여러분, 소득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자, 소득이 증가할수록 수요량도 뭐다? 증가하는 상품. 소득이 증가하면은 수요량도 증가하는 상품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정상제 또는 우등제. 여러분, 우등생, 열등생 그거 생각하면 돼요. 정상제, 우등제라고 해요. 정상제, 우등제. 자, 그런데 이렇게 화살표의 변동 방향 봅니다. 화살표의 변동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뭐라고? 우리 경제는 플러스. 플러스니까 뭐다? 0보다 크다. 0보다. 수의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면 뭐다? 정상제. 정상제. 자, 예를 들어서 소득이 2% 증가했는데 소비자들의 수요량은 4% 증가를 했다. 예? 그럼 얼마? 4%를 2% 나누는 거 얼마? 2. 소득이 증가, 수요량도 증가했죠. 2는 인데, 뭐다? 소득이 증가해서 수요량 증가하니까 뭐? 플러스 2. 그럼 수요소득 탄력성 얼마다? 플러스 2고,
이 상품은 무슨 상품? 플러스는 0보다 크니까 정상제. 소득이 증가할수록 수요량이 증가하는 상품은 정상제. 그럼 시험에는 뭐가 나와요? 플러스 2도 내고 마이너스 2도 내고. 그렇지. 시험에 나오면. 그러면 반대로 갈까요? 2번은 소득이 증가를 한다. 오히려 수요량이 줄어드는 상품이 있어요. 예? 소득이 증가할수록 오히려 수요량이 줄어드는 상품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 열등제. 열등제. 열등제인데 화살표 보세요. 화살표의 변동 방향이 이렇게 뭘로? 반대로 변동한다. 반대로 변동하는 것을 또 뭐라고 한다?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는 0보다 작아요. 수의소득 탄력성이 이렇게 0보다 작으면은 열등제라고 해요. 열등제. 자, 그러면 이제 예를 갑니다. 자, 소득이 증가할수록 소고기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데 돼지고기의 수요는 줄어들어요. 소득이 증가할수록, 그러면 소득이 증가할수록 소고기 수요는 증가하니까 소고기는 정상제인데 그 소고기에 대해서 돼지고기는 뭐다? 열등제 관계에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걸 염두에 두시고, 그럼 제로일 때는 뭐죠? 제로일 때는 소득이 증가도 분자가 제로예요. 수요량의 변화율이 제로, 없다. 수요량의 변화가 없다. 소득이 증가해도 수요량의 변화가 없는 상품, 대표적으로 소금, 간장 등을 의미한다. 이런 것을 우리는 중간제 또는 중립제, 중간제 또는 중립제. 중간제 또는 중립제라고 해요. 소득이 증가해도 수요량의 변화가 없는 상품, 대표적으로 뭐 소금, 간장 뭐 이런 거죠. 자, 올해 시험에요. 29회 시험에 가격, 소득 두 개를 묶어서 출제했어요. 네? 계산 문제를. 작년에는요, 소득과 교차 두 개를 묶어서 출제했어요. 계산 문제. 하여튼 이 계산 문제는 매년 한 문제 나니까 우선 수식 몇 개 배웠어요? 하나, 둘. 또 하나가 있어요. 요 세 가지는 꼭 암기해야 돼요. 여러분, 암기를 하라는 것은 여러분 많이 이제 읽다 보면 이제 저절로 이제 여러분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많이 보다 보면 암기가 저절로 돼요. 자, 여러분 자동차 앞에 있죠? 네? 도로가 있어요. 거기 보면 저 앞에 보면 차도가 두 개 만나요. 만나는 곳을 뭐라고? 교차로라고 해요. 교차는 아까 차도 두 개 만나는데 상품도 몇 개 있어야 돼? 두 개. 상품이 두 개 나오면은 뭐를 묻는 거야? 교차. 올해 또 계산 문제 또 출제했어. 여러분, 요게 4년 연속 출제된 용어예요. 4년 연속. 그래서 여러분이 교차가 나오면 하여튼 상품 몇 개? 두 개. 문제 보다가 지문인데, 아, 상품 두 개 나왔다. 아, 요 교차네. 이렇게 딱 하면 돼요. 상품이 두 개 나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슨 상품? 상품 X, Y.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 X 상품, Y 상품. 이렇게 두 개 나와요. 근데 문제는 상품은 이렇게 X, Y 두 개가 나오는데 분모는 자극을 주는 가격은 뭘로? 분모로. 반응을 나타내는 수요량 뭘로? 분자로. 자극을 주는 가격은 분모, 반응을 나타내는 수요량은 분자. 그래서 X 상품의 가격의 변화율, X 상품의 가격의 변화율에다가 Y 상품의 수요량의 변화율, 율은 다 퍼센티지 개념이거든요. 이게 수요의 교차 탄력성. 자, X 상품이 커피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돼요? 자, 커피 가격이 오르면 대체 관계는 홍차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대체 관계는 커피 가격이 오른다. 홍차는 시장에서 변화가 있다 없다? 가격은 변화가 없어요. 오늘 아까 배운 거 보시면 커피 가격이 올라도 홍차 시장에서 홍차 가격은 지금 변화가 없어요. 근데 커피 가격이 오른 만큼 소비자들은 홍차 가격은 싼 걸로 보여. 상대적으로
높아지니까 가격이 오른 만큼 상대적으로 싸지니까 홍차에 대한 수요는 뭐한다? 증가를 해. 비싼 커피 소비를 줄이면서 상대적으로 싼 홍차 소비를 더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홍차 수요가 증가를 해요.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뭐다? 플러스. 플러스는 0보다 큰데 이때 커피, 홍차는 서로 대체 관계에 있는 상품. 대체제. 자, 정상제, 열등제는 수요의 소득 탄력성과 관련이 있고요. 대체제, 보완제는 수요의 교차 탄력성과 관련이 있다. 자, 그러면은 자, 커피 가격이 올라요. 커피 가격이 오르면 또 어떻게 돼요? 수요 법칙에 따라 커피 수량은 감소해. 커피 수량 감소하는데 같이 넣어 마시는 뭐도 프림에 대한 수요도 뭐한다? 감소해. 커피 수량이 줄어드니까 같이 넣어 마시는 프림 수요도 줄어들어요. 이때 커피, 프림은 서로 어떤 관계? 보완제. 커피, 프림은 서로 보완 관계에 있는 상품이에요. 두 상품을 같이 이용해 소비자의 만족이 높아지는 상품은 보완제. 그럼 보완제인데 문제는 화살표가 어떻게 이렇게 변동 방향이 반대로 변동하면 뭐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0보다 작죠? 0보다 작으면 무슨 상품? 보완제. 올해 출제했어요. 올해 이렇게 나왔거든요. X 상품의 가격이 5% 뭐 했다? 상승을 했는데 어떻게 돼? Y 상품의 수요량이 어떻게 4% 줄어들었다. 이렇게 주었어요. A라는 상품의 가격이 5% 올랐을 때 B라는 상품의 수요량이 4% 감소했다. 원래 그렇게 출제했어요. 그러면 화살표가 뭐 지금? 반대니까 화살표가 반대면 얼마? 화살표가 반대면 마이너스. 화살표가 반대면 마이너스. 마이너스고 5분의 4니까 얼마? 0.8. 마이너스 0.8은 0보다 작죠? 무슨 상품? 0보다 작으니까 보완제. 원래 정답. 보완제 묻었어요. 여기 제로면 어떻게 돼요? 제로. 자, X 상품의 가격이 어떻게 오르다. 그럼 커피 가격이 올라도 자동차 수요량은 변화가 없다. 그럼 커피, 자동차랑 관련이 없는 각각 무슨 상품? 독립적인 상품. 독립적. 커피 가격이 올라도 자동차의 수요량은 변화가 없다. 그럼 커피와 자동차는 서로 어떤 관계? 독립관계에 있는 상품. 여러분, 우리 보면요. 여러분들은 저 화장품을 뭐 쓰세요? 뭐 남성분들 뭐 스킨로션이겠고 여성분들 뭐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과거에 화장품 과거도 하면 안 되네. 이 날짜를 그때 언제더라? 85, 6, 7년인가? 86년인가? 86년 말인데 86년 말이니까 87년 초인가? 그때쯤 됐는데 86년 말쯤 된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우리나라 편의점 역사 한번 물어볼까요? 편의점. 최초에 우리나라 들어온 편의점. 모르죠? 예? 이 편의점 많은데 저거 언제 왔을까? 예? 그래서 편의점이 처음 들어와서 간접 광고를 통해서 야, 사람들이 저거 깨끗하네? 우리 늘 구멍가게만 보다가 깨끗하네? 저기서 라면을 서서 먹네? 딱 해서 한번 가봐야겠다. 붐을 일으켰지. 그 드라마, 간접 광고 드라마가 뭔지 아세요? 질투야. 최수종, 최진실 나온 질투. 보신 분이 있을 거고 안 보신 분 있는데 그 질투가 편의점의 역사예요. 최초. 간접 광고. 우리나라 최초의 편의점, 로션. 응? 로션. 로션이라고 있어요. 대개 뭐 들어오기 전에. 왜냐?
그 로션을 도입을 한 게 우리 친구가 도입을 했으니까 이 친구 뭐 외국 돌아가면서 그런 걸 잘 봐. 돈 될 만한 거. 그래서 거기는 재벌이야 부동산. 뭘로? 그런 거 딱 도입했잖아요. 도입을 하면 기존에 대학가 요지의 건물을 어떻게 돼? 다 임대를 해. 전국에. 편의점 딱 입점하자마자 어떻게 돼? 질투 불탔지. 그래서 딱 어떻게 돼? 막 우후죽순 생기려고 할 때 어떻게 돼? 넘기고 탁 튀어나오는 거야. 그게 돈 버는 겁니다. 항상 돈을 벌 때는 잘 될 때 튀어야 돼. 맞잖아요. 잘 될 때 튀어야지. 제값 받고 권리금도 최고 받고 팍팍 튀어야 돼. 그런데 항상 미래를 두면 안 돼. 부동산은 잘 될 때 튀어야 돼. 뭐든지 장사는. 안 될 때 하면 안 돼. 잘 될 때 튀어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항상 여러분도 부동산을 하면 잘 되는 집 가서 지금이 최고입니다. 권리금 최고 받아줄게요. 얘기를 해야 돼. 안 될 때 가면 요거도 먹어. 권리금도 못 받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잘 될 때 권리금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권리금 2억이다. 영업권 시설비 해서 권리금 2억. 이제 주인 보고 본인은 권리금 1억 받고 들어왔거든요. 자, 장사 잘 된다. 이 권리금 이제 물어보잖아요. 중개사가. 그럼 요거, 권리금 지금 잘 될 때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경기가 어려워진다. 지금 요거 2억 받을 수 있으니까 그때 지금 팔고 가세요. 그럼 2억 얘기를 나왔죠? 그러면 2억만 주면 돼. 그래서 나는 매수자 확보했어. 3억 받았어. 권리금. 중개사가 3억 받았어. 그러면 2억만 주면 돼. 에? 주인한테 2억 주고 1억은 내 거야. 왜요? 공인중개사 1억 내 거야. 그런데 나중에 알았어. 매도자가. 예? 알았어. 왜 3억 받았는데 나한테 2억만 주냐? 당신 2억, 근데 나는 컨설팅이다. 그건 내 거다. 소송을 했는데 누구 거? 중개사 거. 그거예요. 상가 이런 거로. 매도자 매수자 절대 만나면 안 돼. 만나면 깨져. 예? 그래서 여기 많이 돌아다니면서 보는데 많이 바뀌더라고 이게. 예? 많이 바뀌어서 중개사는 좋은 거예요. 예, 권리금이 왔다 갔다 하니까. 예, 권리금이 없다. 그럼 진짜 그건 괜찮은 거지. 왜? 내가 권리금 다 먹을 수 있으니까. 예? 자격증 따야겠죠. 예? 말은 쉬운 것 같은데 그거 하려면요 진짜 노력 많이 해야 돼. 여기 매수도 돈 물주도 확보해야 되고요. 컨설팅 하려면 설명도 잘 해야 되고 여기에 유동 분석도 잘 해놔야 돼. 상권 빅데이터 분석. 자,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보면은 상당히 괜찮다. 자, 우리 수요가 시험에 제일 많이 냅니다. 왜? 수요가 있어야 뭐 팔든지 말든지 하는 건데. 그래서 공급은 시험에 잘 안 내요. 뭐가 중요하다? 수요. 올해도 수요. 그럼 여러분 교재 70페이지 보시면 공급이 나와요. 공급. 공급의 가격, 탄력성인데 또 자극을 주는 가격은 뭘로? 분모. 자극을 주는 가격은 분모. 반응을 나타내는 공급량은 뭐다? 분자로. 가격의 변화율. 가격이 1% 변했을 때, 공급량이 몇 프로 변화하는가를 측정하는 지표를 뭐라고 한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 근데 문제는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도 뭐해? 증가하죠. 공급의 법칙에 따라. 그럼 화살표가 뭐죠? 같은 방향으로 변하는 거야. 이 자체가 플러스죠? 플러스니까 절대값을 씌울 필요는 없다. 자체가 플러스 값이니까. 자, 그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보는데, 자, 또 뭐를 기준? 우리 수요와 마찬가지. 1을 기준해서 1보다 크면 되게 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면 수요와 똑같아요. 뭐다? 탄력적. 탄력적은 또 저기 적혀있잖아.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공급량이 민감하게 반응한다.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공급량이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그래프도 저기 왼쪽 수요를 보면 돼요. 공급량은 QS로 변하는데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수요도 완만하잖아요. 공급도 뭐 이렇게 완만하면 뭐다? 탄력적. 자, 그럼 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과 1 사이였을 때는 또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공급량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한다? 비탄력적. 그러면은 원래 시험에 여기 냈거든요. 여기 1보다 작으면은 요거잖아요. 그럼 공급량의 변화율보다 뭐가 더 커? 가격의 변화율이 더 큰 거죠? 원래 출제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확인해야 돼요. 1보다 0과 1 살 땐 비탄력적일 때는 공급 곡선은 어떻게 돼? 수요와 마찬가지로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뭐다? 이렇게 급하다.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비탄력적, 완만하면 탄력적. 자, 원래 또 출제했어요.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제로다. 제로일 때는 또 앞에 뭐를 붙인다? 완전자를 붙여. 원래 출제했거든요. 또 완전 비탄력적이야. 그럼 기울기가 급한 것이 계속 급해서 뭐가 돼요? 급한 것이 계속 급해서 이렇게 공급 곡선이 뭐가 된다? 수직선. 공급 곡선이 이렇게 공급량이 고정돼서 공급 곡선이 수직선의 형태를 떼들을 완전 비탄력적. 자,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공급량이 뭐가 됐다 또? 고정. 공급량이 이렇게 고정되어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수직선.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뭐다? 무한대. 수가 점점 커지는 상태인 무한대가 되면은 탄력적 앞에 또 뭐를 붙인다? 완전자를 붙여. 탄력적 앞에 완전자를 붙여서 완전 탄력적이다. 완전 탄력적일 때는 뭐가 된다? 이렇게 완전 탄력적일 때는 수평선. 완전 탄력적일 때는 수평선,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수직선. 그럼 수의 가격 탄력성이 1일 때는 또 수요와 마찬가지로 뭐죠? 단위 탄력적인데, 이 단위 탄력적일 때는 이렇게 나와요. 원점, 요 원점이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네, 수요와는 다릅니다. 수요는 직각상곡선,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직각상곡선이지만은 이렇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형태가 나오면 뭐다? 단위 탄력적. 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70 우리가 1페이지 보시면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우리가 1, 2월 가면 자세히 볼 텐데 우선은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스마트폰, 우리 아까 얘기했으니까 스마트폰 여러분이 몇 년 사용하세요? 기술 모형 보면은 2년마다 보니까 교체하라고 이제 문자도 오고 하는데 이 기술 수준이 빨라요. 이 기술 수준이 향상이 빠른 스마트폰은 공급 주기가 짧아지죠? 짧아지잖아요. 이런 상품은 탄력적인 상품. 탄력. 기술 수준의 향상이 빠른 상품일수록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이전보다 더 커진다. 탄력적인 상품. 자, 농산물은 어떻게 돼요? 농산물은 공급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늦어지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려서 늦어지면은 비탄력적인 상품. 즉각적으로 공급하면 탄력적인데 시간이 늦어지면 공급이 늦어지면 비탄력적인 상품. 그래서 농축산물은 공급에 뭐가 있다? 시간적 갭이 있기 때문에 비탄력적인 상품. 자,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 어떤 분이 옛날에 컨설팅 할때 그분이요, 이제 치과 의사신데,
저 어디죠? 건대학 그 부근에서 이제 하신데, 예, 예, 연세대 박사학위까지 받으신 분이거든요. 받으셨는데 그분이 후회하는 게 있어. 그게 이게 사람 말을 잘 들어야 돼. 예? 딱 했는데 아니, 무슨 석사 박사 하냐 빨리 돈이나 벌고 빨리 뭐 하시죠 이렇게 했더만 자기는 학문이 뭐 무슨 뭐 학문이 뭐 따져. 그래서 예? 그래서 그분은 열심히 해서 박사까지 받고 뭐 한데 이제 와이프님께서 뭐를 하냐, 예? 고기를 너무 좋아하셔서 나는 우리 예? 한국은 사기치다 호주로 이민 갑시다. 이민 가는데 우리나라 사고방식 하면 안 되거든요. 호주 가면은 우리나라 뭐 의사하면은 뭐 한데 호주는요 계급 등급이요 의사는요 밑에 있어요. 안 받아줘요 이미. 뭐 연봉이 그 필요 없어. 의사는 안 받아줘. 왜? 우리도 많아. 왜 와? 거의 호주 이런 데 이민 가려면요 그런 사람 안 받아줘. 누구 받아준 줄 아세요? 예? 청소부 받아줘. 쓰레기 청소, 환경미화 받아주고요. 조경 있죠? 그거 받아줘. 우선적으로. 왜? 거기는 없거든. 그게 부족하니까. 예? 그래서 그분이 예? 야, 나 조경학과 갈 거야 이렇게 하더라고. 치과 괜히 갔대. 치대. 예? 그 상황이 다 다른데 캐나다도 마찬가지예요. 캐나다 의사 안 받아줍니다. 한국 서울의대? 서울대 의대는요 제일 밑에야. 외국에 치면은 캐나다 의대보다 엄청 밑에야. 응? 세계 최고의 의대는 어디에 캐나다에 있어요. 그거 모르시죠? 토론토 가면요 우리 거기 예를 들어서 3,000명이 입학해요. 의대에 3,000명 입학하면 1년 차에 1,500아웃이야. 낙제. 우리는 그게 데모하면 사람 목숨 왔다 갔다 했는데 뭐 실력 없어 그래 잘라야지. 자르고 2년 차에 뭐 또 반 잘라. 그래서 최고 졸업할 때는 10명이야. 그게 캐나다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뭐 대충 해서 뭐 졸업할 의사? 나 의사 안 믿어. 우리나라 오준율 최고잖아 세계. 실력 없는 사람들 많아서. 안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요 캐나다 가서 가잖아요. 예? 세계 최고가니까. 항상 최고로 가야 돼요. 부동산도 여러분 자신이라면 여러분 캐나다 가서 할 수 있어요. 영어가 되면. 응? 옛날에 지금 캐나다 하신 분 있거든요. 옛날에 한라그룹 그 비서실장 출신에서 마지막 만독이게 그 정리할 때 남궁호 비서실장인데 서울 상대 경기 중고등학교 다 수석 졸업해. 서울 상대까지 다 수석 졸업하신 분인데 그래서 나중에 IMF 터져서 뭐 할 때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고 법인에서 영국하고 캐나다 영어 되잖아요. 완전 뭐 날아다닙니다. 문화 자격증 다 됩니다.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안 되면 되게 해야지. 영어가 돼. 그러니까 이 글로벌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 됩니다. 외국 법인. 예? 베트남 워낙 법인 부동산 나와 있어요. 예? 다 됩니다. 안 되는 게 없어요. 그 여러분이 너무 좁게 봐서 그렇지. 어학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기본 영어는 돼야 돼. 중국은 할 필요 없어. 중국은 안 돼. 예? 영어만 되면 다 됩니다. 전 세계. 그래서 그 분이 이제 나중에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공부할 때 다 머리 좋잖아요. 경기 중고등학교 서울대가 다 수석 입학, 수석 졸업했는데 문제는 공인중개사에서 자기가 최초의 인생의 좌절을 받잖아요. 공인중개사 시험 11회 합격자입니다. 그분이 11회인데 문제는 그분이 나중에 그 얘기를 해요. 야, 내 머리가 이렇게 돌머리인 줄 처음 알았대. 감사실 앉아서 계속 이거 보는데 나중에 만덕이에 감사실 앉을 때 책 10번 봤대요. 10번. 그래도 들어오는 게 없대. 잊어버린대. 야, 내 머리가 좋은 줄 알았더니만 나이 들었더니 공부 못한 사람 똑같다. 그래서 자기 인생 처음 개론 37.5점을 맞아봤대. 늘 100점 맞던 사람이 37.5점. 60점이 어렵구나. 거기서 느껴서요. 그래서 이제 특강 할 때 한번 오셔서 그 친해서 이제 가끔 이제 얘기하면서 하는 게 공부는요
젊을 때 해야 돼요. 그 1등 필요 없어. 나중에 되니까 다 머리가 녹슬어. 기억이 쇠퇴해요. 25살 넘어가면. 그래서 여러분 공부 지금 대단하신 겁니다. 그리고 머리가 아프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뭐 한다? 기억을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손해가 깨지거든요. 기억 중추가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머리 아프면요, 여러분 공부하면서 기억하려고 하니까 손해가 열리는 거예요. 다쳤던 게. 그러면 여러분 공부하면은 여러분은 참 돈 벌었어요. 우선 치매는 10년 예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는데 처음에 잊어버린다고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하다 보면요, 계속 반복하시다 보면은 머리가 아파요. 그러면은 기억이 깨지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손해가. 그러면 막 아프서 여러분 뭐 두통이 막 나온다 해서 병원에 가시면은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나이대 가시면은 혹시 공인중개사 공부하신 분 물어요. 정상적으로 이제 아픈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오는 건데. 네, 그러니까 병원 가시지 마시고, 아, 여기 손해가 열리면서 머리가 좀 아프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괜찮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냐? 꿈속에서 민법 조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합격이야. 개론은 안 나오는데, 꿈속에. 민법 조문이 나오는데. 네? 네? 그래서 하여튼, 공법도 안 나오는데, 하여튼 왜 민법 조문이 나오는지 나는 이해는 못하겠지만, 민법 조문이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분도 그 단계 정도 가려면 한 3월 넘어가야 돼요. 반복을 좀 하시고, 그러면 됩니다. 자, 잠시 쉬고 균형 보겠습니다.